안녕하세요. 광해 꿈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광해 꿈동산의 기본적인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나 단순 흥미 위주의 그런 내용을 올릴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단순 흥미 위주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유튜브를 찍을 생각이 있었고 그 길대로 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광해 꿈동산입니다. 소류지 어제 제가 흙을 넣었어요. 흙을 넣다 보니까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물이 바뀔 거예요. 녹조의 물로. 이 녹조의 물 속에는 금붕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금붕어들이 녹조의 물 속에서는 녹조의 그런 영양분을 먹어서 색깔이 아주 빨갛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금붕어가 보다 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 곳이 광해 꿈동산이 되겠습니다. 한라봉이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한라봉 크면 어머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매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열심히 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차광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름이 보이죠? 이게 구름. 참 멋진 것 같아요, 구름. 겨울철에 약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비닐하우스에 딱 안에 있는데,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데 외부에 눈이 온 상태에서 외부 이렇게 구름을 보면 참 아름답다, 따뜻하다, 즐겁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나가면 춥지만 쌀쌀하지만 하우스 안에는 따뜻하다. 그런 따뜻한 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바깥에 이런 하늘을 보면서 햇빛이 비칠 때 따뜻함을 보면서 물생활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메탈 강호금입니다. 색깔이 진하죠? 사실 이런 금붕어를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붕어 자체로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붕어를 내가 이 금붕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붕어가 퀄리티가 높으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붕어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붕어 색깔 보세요. 흙 보세요. 참 아름답죠? 얘도 보세요. 메탈 강호금은 위에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흙이 그 검은색인 거 아시죠? 흙과 백의 그 혼합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꼬리도 아름답죠? 이런 메탈 강호금은 여러분들이 어항에서 키웠을 때 사실 녹조가 오면 색을 더 진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녹조가 왔을 때 우리가 관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녹조가 오게 되면 관상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지 아니합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어항처럼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금붕어를 키울 때는 이런 흙과 백에 있는 메탈 강호금도 키우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녹조가 왔어요. 햇빛을 보면 이렇게 녹조가 왔습니다. 녹조가 온 곳에 키우는 금붕어는 사실 키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녹조라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고 그만큼 키우기가 애매한, 반면에 키우기는 어렵지만 녹조의 부산물로 인해서 생긴 그 먹이가 강호금의 색깔을 아주 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녹조예요. 녹조를 봤을 때 이게 보통 한 5cm에도 색깔이 흐릿하게 보이죠. 보통 10cm 이상이 안 보이면 아주 진한 녹조가 되겠습니다. 녹조에서 키우는 금붕어는 색이 아주 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주문금이에요. 크기가 크죠. 주문금이라는 금붕어인데, 이런 금붕어가 녹조에서 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먹이를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녹조가 오게 되면,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 녹조가 진해집니다. 녹조가 진해지면 그만큼 키우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녹조가 없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색깔이 진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나중에 녹조에 있는 애들이 색깔이 좀 더 진해져요. 왜 그러냐면 녹조에 있는 케로틴 성분이, 녹조에 있는 성분들이 그 금붕어의 그런 본연의 색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색 메탈 강호금이고, 여기는 타이거 강호금이에요. 타이거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서 이런 강호금의 모습들이 되게 진해지고 있어요.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아침에 새벽에 제가 운동을 합니다. 새벽에 운동을 빠를 땐 6시에도 해요. 운동할 때 보면 날씨가 춥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거죠. 이런 가을이 오면 수질에 온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런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금붕어의 그 색이 진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금붕어를 키운다 했을 때 금붕어 본연의 색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게 10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월 말에 금붕어는 색깔이 정말 진합니다. 색깔이 정말 진해요. 얘는 추문금이 되겠습니다. 참 금붕어라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금붕어가 말 그대로 붕어예요. 붕어에서 만든 종류인데, 금붕어가 그 붕어에서 나온 종류가 이제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열성인자가 되겠죠. 근데 그 금붕어가 종류가 엄청 많지 않아요? 이렇게 강호금도 있고 추문금도 있고 아까 주문금도 있고 진주린도 있고, 참 이 금붕어가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얘 보세요. 참 아름다운 주문금이래. 얘는 청문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정말 귀한 개체예요. 청문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100만원이면 팔까 말까, 아마 100만원도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원 주고 사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금붕어의 열정을 쏟잖아요. 그럼 금붕어 열정을 쏟을 때 내가 이 금붕어를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난 얘한테 100만원의 그런 값어치를 주겠다면 그 금붕어는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얘도 보세요. 얘가 유금이에요. 이 유금 중에 보면 어깨라고 해요. 이게 등선인데, 등선이 유금이 동그랗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유금은 거의 S급 금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붕어 중에서, 또 유금 중에서 우리가 유금이나 금붕어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 금붕어는 어떤 종류지? 유금이구나. 그럼 유금은 어떻게 선별해야지? 등선이구나. 지느러미가 이렇게 네 꼬리구나. 킥꼬리가 있구나. 옆 지느러미가 말 그대로 겨드랑이 지느러미가 좋구나. 등등등을 다 보는 거예요. 색깔이 붉은색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쁘게 들어갔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고 나서 그 금붕어의 퀄리티 등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유금 중에서 이게 이이다 유금이에요. 이이다 유금이라서 고급 개체입니다. 얘 보세요. 홍과 백이 적절하게 나눠져 있죠. 홍과 백이 적절하게 나눠져 있는 개체입니다. 이게 선별 개체예요. 말 그대로. 이 네 꼬리구나. 꼬리가 네 꼬리구나. 이게 꼬리 중간에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홍과 백이 적절히 나눠져 있구나. 이런 부분. 얘 보면 제가 보여드린 얘예요. 얘는 백무지입니다. 백무지이지만 홍이 들어가 있어요. 이마에 조그맣게 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금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풀 레드 아주 깔끔합니다. 반면에 나는 금붕어의 그런 색상의 아름다움을 삼고 싶어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런 그 홍백의 색깔의 아름다움, 홍백의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홍백의 아름다움은 이런 개체예요. 홍백의 아름다움은 이런 개체. 요게 이제 내년에는 고추장이 되겠죠. 이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금붕어는 뭐냐? 얘는 이세어예요. 이세어. 2년 된 금붕어. 오사카 난추가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금붕어가 이렇게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으세요? 아까 같은 유금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이런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화려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이 꼬리가 중간에 갈려졌죠. 여기 네 꼬리의 개념입니다. 이런 금붕어 참 아름답죠. 이런 금붕어 이렇게 보면 직사광선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화려한 거, 이렇게 화려한 색깔 아주 진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 금붕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붕어를 키우실 때 일반 유튜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금붕어구나 하고 키워요. 하지만 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홍백 진하잖아요. 이게 홍백의 금붕어구나, 이게 홍백에 여기 숨어 있죠. 홍백의 유금이구나. 이것은 서울에 하백님이 계세요. 하백님이 우리나라 고급 금붕어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일본에 일본 난추가 있고 중국에 중국 난추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난추가 없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난추, 한국 난추를 만들고 있는 개체입니다. 3색이에요. 이 검은색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홍백의 삼색 난추, 우리 강산이 되겠습니다. 얘는 보여드릴 게, 얘가 지금이에요. 지금 꼬리가 벌어져 있죠. 꼬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네 꼬리입니다. 정확히 네 꼬리보다는 공작꼬리라 해서 중간에 꼬리가 더 벌어진 거예요. 색깔이 이게 전형적인 붕어 스타일인데 보시다시피 꼬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꼬리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꼬리가 이런 스타일이라서 외꼬리가 아니에요. 외꼬리는 꼬리가 하나인 것을 외꼬리라고 하는데, 얘는 꼬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게는 공작꼬리라고 해요. 이제 공작꼬리. 꼬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작골이라고 해서 금붕어 중에서 지금 종류가 이런 공작골이를 하고 있어요. 참 금붕어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붕어 중에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금붕어가 이게 메탈 강어고 특히 삼색이 강한 거죠. 얘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이 얘가 서울 란쭈가 되겠습니다. 오사카 란쭈 계통 중에서 꼬리에 색깔이 들어있는, 저한테 구입을 문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구입 판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서울 란쭈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와, 화려하죠. 아, 서울 란쭈. 이것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관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이 많아봤자 솔직히 관상하는데 이것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서울 란쭈입니다. 내년에는 번식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광해 꿈동산, 광해 무료 꿈동산 제가 개장했을 때 제가 2년 정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장할 계획인데 입장료는 무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50대인데 20대부터 준비했던 것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쌓기 위해서, 금붕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인연을 쌓기 위해서 입장료는 무료. 아, 얘네들 셋이 요이 땅 하면은 가운데가 먼저 뛰어나오네요. 얘가 서울 란쭈가 되겠습니다. 귀한 개체예요. 귀한 개체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꼬리 보세요. 아, 색깔. 아, 색깔. 얘는 하나에 200만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금붕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게 박리다매로 내가 팔겠다, 박리다매로 팔겠다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정해지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금붕어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무료 꿈동산 약 1000평의 땅에, 정확히 1003평의 땅에 제가 이 비닐하우스를 23년 동안 무려 11동, 12동을 혼자서 지었습니다. 하우스 파이프 휘는 거 빼고는 95%, 98% 혼자서 졌어요. 이 클립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혼자 졌습니다.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 어렸을 때 꾸민 광해 무료 꿈동산을, 광해 아버지 빛광자에 어머니 사랑 애자를 합쳐서 광해 꿈동산 속에 있는 금붕어 대통령을 열심히 만들어 보자, 이 개념 속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금붕어 장사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금붕어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붕어한테 제가 열정을 얼마나 쏟았을까, 그 열정의 값어치를 생각했을 때 이 금붕어는 200만원짜리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열정을 넣었습니다. 200만원짜리 금붕어를 시중에서 사게 되면 얘보다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왜? 걔네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예쁘게만 키우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예쁘게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 금붕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이 있고요. 여기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슨 무한수 어항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무한수 어항의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무한수 어항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부산물을 식물이 먹는다, 이 개념인데 결과론적으로 식물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고, 사실 의미가, 무한수 어항의 사실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요. 아, 무한수, 결과론적으로 물고기가 먹은 것을, 똥을 싼 것을, 배설물을 식물이 먹고, 식물이 그 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한 물 속에서 살고 있는 금붕어는 컨디션이 좋아지고, 결국은 뭐다? 돌고 돈다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게 지나침이에요. 어디에서든지 하나가 지나침이 있게 되면 금붕어에게는 안 좋은 것이 되겠죠. 이게 금붕어 대통령 첫 번째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우스예요. 오늘은 금붕어 대통령에서 금붕어에 대해서 정말
사실 그대로 꾸미는 유튜브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유튜브를 찍고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의 실력도 되지 아니하고 그만큼의 실력도 되지 아니하는데 얘기해봤자 먹히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유튜브래. 얘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한 분수가 되고요. 얘는 제가 키운 그런 그 연꽃이에요. 연꽃씨에서 발한 개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두었다가 내년에 이제 더 자라기를 기다려 봐야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블루베리, 사실 누군가 한 사람만 금붕어를 좋아하지 가족이 전부 다 금붕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왔을 때 그래도 금붕어를 좋게 보려면 하나잖아요. 아,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 과정 속에서 그 가족들이 왔을 때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우스예요. 두 번째 하우스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하우스만 보여드리는데 20분이 넘었네요. 두 번째 하우스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해금동산 금붕어 대통령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